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시진핑의 야망, 대한민국 속국화 전략과 문재인 좌파 정권 매국 정치의 모든 것, 백낙총의 촛불 대항쟁 정신은 공산주의 찬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을 거쳐서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의 예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무려 8조 5천억 원, 미화 65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서 해외 송금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자금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서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거액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연관된 시기와 관련 기관, 관련 인사들의 비중으로 볼 때 정치권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이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약탈한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금의 행방과 아울러 만약에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에게까지 조공으로 송금한 수조 원대의 외환 송금 사실이 있다면 전방위적인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0대 대선 열기가 뜨거웠던 작년 11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역사적으로 문화를 함께하는 깊은 관계라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중 간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졌고 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아첨성 발언을 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재명의 0.73%, 약 24만여 표 차이로 패배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16일 오마이뉴스 TV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잘 싸웠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만한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지 않나, 우리에게는 큰 소득이다라고 봅니다. 백낙천 교수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나오게 된 것은 큰 소득이다, 김대중 이후 이만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햇빛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거금 5억 달러를 북한의 김정일에게 상납을 하고 평양에서 반국가단체의 수계 김정일과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포옹 대가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타고 김대중이 준 5억 달러로 김정일은 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과거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 단체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온 충분히 간첩으로 의심될 만한 인물인데, 백낙천 교수는 김대중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고 지켜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김대중 이후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는데 드디어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것이 백낙천 교수의 주장입니다. 백낙천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시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탄핵 촛불 시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촛불 대항쟁 또는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백낙천은 촛불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촛불 혁명, 촛불 항쟁, 촛불 정신. 백낙천은 한국의 정치를 말할 때마다 지나칠 정도로 유독 촛불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분명 촛불과는 그만한 비밀스러운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곧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공 첩보기관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아무런 죄도 없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만 했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정원의 원운석 글씨체를 골수 미전향 빨갱이 신영복의 글씨체로 바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러한 사건들을 청와대가 아닌 또 다른 장막 뒤편에서 은밀하게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 그들은 2016년과 2017년 광화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 데 성공한 자들로서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수상한 일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침투시킨 여러 명의 정치 공작 요원 스파이 미인예 중국 간첩, 문재인은 이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잡지 않았고 이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제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백낙청TV 8월 9일자 최근 영상에서 백낙청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그렇게 포격했다라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연평도를 그렇게 포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백낙청 교수의 주장입니다. 즉 동족 관계에 있는 북한이 어떻게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서 폭침시키고 또다시 연평도를 포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백낙청 교수의 억지스러운 생각입니다.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로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그의 말에서 그의 정체가 더욱 의심스러워졌고 백낙청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중, 친북 좌파들의 좌장격인 백낙청, 그자는 좌파 사회의 단체 원탁회의 의장으로 좌파 사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물급 인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대 영문학과 명예교수, 출판사 창작과 비평 발행인, 문학평론가입니다. 1938년생으로 현재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입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 백붕재는 6.25 때 납북, 백낙청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 후 미국 유학, 브라운대 졸업, 이후 다시 하버드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문재인의 좌파 사상과 정치 이념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의 정신적 멘토이기도 합니다. 2018년 9월 김정은과 문재인 남북회담 때 이해찬, 홍석현, 유홍종 등 그들을 뒤로 하고 문재인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백낙청이었던 것으로 봐서 어쩌면 좌파들의 좌장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백낙청이 이재명을 부활시키고 정권을 조기에 재탈환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뒤엎으려는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다 하면은 그것이 현 정치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낙청이 그같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고 사상가라면 어째서 이재명 같은 개망나니를 지지하고 나서는가? 이재명이야말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형수에게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쌍욕을 거침없이 내뱉는 인간 말종, 사이코패스 수준의 비도덕적이고 거짓말의 달인이며 온갖 범죄와 연루된 인격 파탄자가 아닌가? 그런 이재명을 백낙청이 옹호하고 자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 한다? 천하의 백낙청이라 하더라도 그런 수준이라면은 그자가 치매에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백낙청의 배후에 또 다른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낙청이 이재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자의 정신세계가
빨갛게 물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갱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빨갱이가 아닌 모태 빨갱이, 조기 사상교육으로 도저히 변질될 수 없는 원초적인 빨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낙천 교수가 그가 아무리 원로 교수이고 하버드대 영문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세상과 정치를 보는 분별력이 오직 김대중, 이재명을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는 수준이라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겁을 먹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한편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항 시인의 상징 김지아 씨는 백낙천에 대해서 무식한 깡통 빨갱이라고 독서를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영문학 박사라고는 하지만은 젊은 시절 하버드대에서 영문학 전공을 하면서 소설가 몇 사람 연구한 것으로 평생을 울커먹는 수준이라면은 그의 정치 이념, 정치 철학이 현실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지아 시인이 백낙천에 대해서 무식한 깡통 빨갱이 평가가 어쩌면은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상범 수준의 자아도취형 원로학자가 민주당 좌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5년이 어지럽고 험난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을 시진핑의 충견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철저히 사육해온 국내 친중 세력들은 이해찬, 이재명, 양정철, 송영길, 장하성, 김명수, 노영민, 임종석 같은 좌파 인사들이며, 이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면서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총사령탑이 현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이라는 소문이, 그러한 소문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자태가 공인하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며 시진핑의 특명을 받아 남북을 오가면서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 공산당의 남조선 총독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싱하이밍은 코로나 발발 사태 때도 문재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우한시 거주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 조치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장본인이며, 그 결과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창궐하도록 만들었으며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정치 방역에 이용토록 한 그 영향력을 행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해찬, 양정철, 장하성, 임종석 등은 저들이 가장 신뢰하는 중국 공산당의 트로이 목마란 사실 또한 미 국가정보국 FBI의 첩보 보고 내용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좌파 세력과 이재명은 정권 연장에 실패하였다고는 하나 순순히 양보하고 물러날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그리고 북한 통전부로부터 명령은 떨어졌고, 그래서 백낙천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지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중한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위를 관망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결단의 칼을 뽑아서 저들을 처단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힘당 내에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밝혀내서 과감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약탈한 천문학적인 횡령액의 규모와 범법 사실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천문학적인 국고 약탈 금액을 비밀리에 대북 송금한 사실, 그러한 것들의 흐름과 실태까지도 철저하게 파헤쳐내야 하면 물론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힘당 내 잠재적 내각제 지지 세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 세력, 친중 세력, 좌파 언론, 문재인이 임명한 사법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친중 좌파 세력까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쳐내야만 안정적으로 국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저들이 꾸미고 있는 좌파 단체들의 촛불 탄핵 음모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이재명에 의한 제2의 촛불 탄핵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별이 순간 타령이나 하는 김종인 같은 빛바랜 사이비 우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 지혜로 가득 찬 유능한 인재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단합된 우파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 잘 지켜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